자, 피플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 더불어서 이제 같이 연계되어 있는 같은 종목 하나까지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 큰 흐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상반기 쪽에서부터 이제 하반기 쪽의 대세 주도주는 헬스케어, 제약바이오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켄 같은 이제 영순위 종목 저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 들어오고 있는 3차 레벨업 종목까지 줄줄이 쭉 이어서 추천을 해 드렸었죠. 자, 근데 이게 이 의료기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 기주들은 자, 이게 의료기 사이클은 말입니다. 이게 원래 의료기 사이클은 제약바이오 사이클하고 이게 같이 움직여 들어가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새로운 종목들이라 예전 사이클하고는 비교를 조금 하기 힘드시겠습니다만, 자, 어저께 앞서서 나왔던 이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이 코로나 이전의 예전 사이클이요. 이 대사이클이 이제 보시면 2014, 2015 여기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슈퍼랠리 나왔던 그때죠. 이렇게 지금 원래 같이 움직여 들어가야 되는데, 요번에는 이 의료기 같은 경우에, 물론 의료기도 이제 잘 나가는 의료기들 같은 경우, 피부 미용 의료기 클래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쭉쭉 올라 들어갔습니다만, 못 들어갔죠. 유난히 못 들어갔습니다. 이 피플바이오도 이제 이거 뚝 떨어져가지고 저가권에 들어왔던 게 작년도 10월 31일이에요. 지금 오늘 10월 30일이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1년 만에 이 바닥 구간 겨우 빠져나온 겁니다. 1년 만에 딱 1년 만에 빠져나왔어요.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 들어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뭐 워낙 많이 떨어져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요거 올라 기초 반등선 넘어 들어왔는데도 100%입니다. 예, 상승한 게.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서 이제 따라 들어오는 흐름들 보이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약을 만드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자, 금리의 영향도 받고요.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조금 다소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쪽에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일부 착실현이 계속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속하 있는 부분은 자, 이 피플 바이오 이거 섹터상으로는 제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료기 종목입니다. 어저께 의료기기주 쪽으로 해당되는 종목들 쭉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건 의료기기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진단, 분석, 측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 의료기주들에서 이런 이름들 나오잖아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입니다. 조기 진단, 혈액 검사 제품에서 여기는 이미 알츠하이머 진단 제품이 국내에 병원들, 대형 검진센터 등을 비롯해서 이 약 800개 기관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종목 알츠하이머입니다. 치매. 사이클에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신약보다 이 고령화 질환들 이런 쪽을 주시하라. 가장 대표적인 거가 비만 당뇨 조합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희귀 질환 같은 경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한올바이오 신고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주인 퓨처캠 같은 경우는 벌써 일찌감치 신고가 들어갔었죠. 퓨처캠은 이렇게 일찌감치 신고가 들어갔다가 이제 조정받고 있어요. 여기는 한참. 일찌감치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추세 저점까지 지금 조정 내려오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 국내 800개 기관에 알츠하이머 진단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이 피플바이오는 이렇게 똥바닥에서 헤매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동훈아나텍이 그렇고 이 피플바이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저께 쭉 치고 따라서 이제 상한가 급등을 했었죠. 유럽 진출한다 합니다. 유럽 1위, 유럽 내 35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1위 제품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도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뚫고 넘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넘어 들어갔다 오느냐 못 가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는 10중 8구는 뒤에 대해 별 볼 일 없는 단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거. 우리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 데드캣 바운스의 죽은 시세가 잠시 꿈틀림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못 넘어가요. 이거. 이 벽 못 넘어갑니다. 넘어갔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제 뭔가 다른 수급 세력, 다른 시세에 움직이는 동인이 생겼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1년짜리 추세에서도 넘어 들어가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벽을 넘어간 겁니다.
여기는 지금 못 넘어 들어갔습니다만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농후하다는 얘기죠. 너무 못 갔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실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성장 가능성 늘 얘기 드립니다만 제약바이오는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들어있는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에서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깨졌을 때 제약바이오는 무슨 실적 가지고 따지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올바이오 사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올바이오 실적이 깨졌을 때 지난 전분기 실적 나오고 깨졌을 때 제약바이오를 무슨 실적 가지고 제약바이오 실적 가지고 따지게 되면요 알테오젠도요 지금 이런 주가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실적 가지고 깨졌을 때 받아라 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알테오젠 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이 알테오젠 주가 이렇게 올라들고 있는 거 이거 실적 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이게? 아직도 적자인데? 네? 내후년에 가면 3,500억 이제 왕창 올라갔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지금 왕창 올라가서 이거예요. 이거 보고 배팅하는 거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이거 가지고 배팅을 하는 거예요. 현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 터지면 앞에 이미 터진 거 나왔지 않습니까? 바이오다인 같은 거. 이거 하나 터져서 나오면 이거 빵 터져서 나오면 바이오다인이 수천억 동방석에 앉아 이런 뉴스들 보셨잖아요. 바이오다인 수천억 보면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수천억 돈방석에 앉은 의료기기들 같은 경우도 또 그 제약바이오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하나 터지게 되면 이게 빵 올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여 나가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진행이 좀 늦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의료기기 분야의 대표주인 이 시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때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 버블이 아직도 안 빠졌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최근의 경우에 다시 코로나 이슈 가지고 또 단기 시세가 나왔고요. 이거 지금 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빼고 있는 관계로 들어가서 이 섹터 자체가 이 시젠이 밀려서 내려오고 휴마시스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젠트에서 이 의료기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진단기기주들이 지금 방금 이 피플바이오도 진단이잖아요. 이 진단주들이 이렇게 다 밀려 내려와요. 이 압박 때문에 진즉에 가도 벌써 갔어야 될 애들이 못 가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이번 주에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잠시 눌려가지고 주춤 하는 사이에 키 맞추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이 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십자 그려놓고 내일 살짝 눌린다고 하더라도요. 저 위쪽에 지금 라인 걸쳐져 있습니다. 4,750원, 4,800원 정도 되는 순인데 이 선 안으로 내려오지 않다고 꼬리 달고 돌아가면 붙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요게 지금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고 넘어갔던 종목이거든요. 많이 밀려서 크게 눌려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안으로 오늘 저가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로 꼬리 잡고 오는데 쫙 따라붙어라는 얘기입니다. 쫙 따라붙으면 1차 못해도 여기까지는 간다는 얘기. 이게 40%예요. 워낙에 많이 떨어진 종목이라 한 칸 이게 40%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의료기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와 약을 만드는 섹터와 키를 맞추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앞에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 대표 종목들 보셨습니다. 의료기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른 속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 윗단계까지 저 위에 라인들이 보입니다. 이러면 따블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 피플바이오는 그 정도 저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3차 레벨하고 똑같아요. 피플바이오.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첫 스타트 등장에서부터 굉장히 강한 지금의 신규 상장주들 요즘 맨날 나오는 거하고는 류가 좀 다르죠? 종류가 좀 다릅니다. 7,000원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상장돼 가지고 33,000원까지 거의 5배 가까이 직진하고 그리고 고점을 기록하고 밀려 내려온 종목이거든요. 여기도 제약바이오 3차 레벨이라고 하고 거의 구조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이렇게 기술력, 가능성, 성장성을 보여주었는데 주가가 저 헤매고 있던 거 얘가 이제 이슈 받고 재료 받고 탄력 받으면 바이오 사주들 3차 레벨에서 뻥치고 난 거가 똑같은 구조로 올라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피플바이오와 똑같은 형태의 종목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엔젠바이오다라는 얘기죠. 엔젠바이오. 어제 피플바이오가 튕겨져 나오면서 그리고 엔젠바이오도 장중에 23% 올라 들어갔고요. 오늘도 피플바이오가 튀자 엔젠바이오 장중에 18%까지 올라 들어왔습니다. 주가 뭐 보게 되면 뭐 완전 뭐 개판이죠. 지금 신저가까지 이렇게 밀어서 고점 대비 91%가 밀려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480억밖에 안 되는 이쪽 기계, 뭐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다 합쳐가지고 저 뒤쪽에서부터 세는 게 훨씬 빠른 종목인데요. 이 종목 대주주가 KT입니다. KT 엔진바이오. 최대출 외 6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열어서 들어가 보면 KT가 대주주예요. KT 인베스트먼트 KT,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KT입니다. 자, 여기 이 엔젠바이오 역시도 마찬가지로 역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특허 급등 일어났죠? 예? 이러고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KT같이 머리에 총 맞아가지고 그냥 아무 기업이나 별 볼일 없는 쥐콩할 만한 기업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KT하고 같이 사업을 많이 하죠. 검색해 보시면 KT가 꼭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충분히 여기 마찬가지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주가 똥바닥 구조 똑같죠? 바닥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형태의 역회된 숄더 형태의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단독으로 다루기 시즌보다 앞에 먼저 튀어나오고 있는 피플바이오가 2배 반 정도 더 등치가 더 큽니다. 피플이 앞서 이미 공급을 한 거거든요. 저기는 이제 특허 이제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얘 들어가고 뒤따라 들어오는 비만에서 펩트론 먼저 나가고 비만주 따라 나오는 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들어가고 나면 묶어서 이제 얘를 기본으로 잡고 그리고 피플이 속도가 나면 뒤에서 엔젠바이오는 빠르게 빵 하고 치고 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종목 묶어서 공략에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개 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런 종목들 쭉쭉 나오는 거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추천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하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르고 검색하고 다운받으시면 그 오르고에 저희가 국내 최대니까요. 국내 최대니까 그 안에 쭉 들어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누군지 몰라? 맨 위에 있죠? 천재투자 종목 추천방. 오르고 청구 추천 똑같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거니까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종목 추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이제 그 중에서 나오고 어울리는 전문가가 있냐? 이거 이제 살펴보시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도움을 받으시면 놀라운 초과 수익 거두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